결국에 학당 공부의 핵심은 참나를 일단 정확히 알고요. 참나의 그 자명함을 이 현상계에 구현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관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참나를 자명함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명함. 이 자명한 느낌? 이 자명한 느낌이 참나의 본체와 작용을 다 이제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생각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일체를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하더라도 어떠한 생각 감정이 없는 그 상태에 머물면요, 어떠한 의욕이나 의심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자명하거든요. 자명함의 근원이죠. 그 자명함의 근원을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지, 이 자명함의 근원을, 그리고 이 자명함의 근원을 끝까지 밀어내서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이나 의욕이 없는 상태로까지 내가 몰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그 성인이라도 이 이상 할 수는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까지 들면은 뭔가 그 참나의 그 자명함이 그 현상계에 그대로 이제 구현된 거죠. 저희 명상할 때는 쉬워요. 명상할 때는 몰라 괜찮아만 투철이 잘하면서 그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아, 성인이라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선명하게 오죠. 이건 누가 십지보살이라도 이 정도다 하는 그런 느낌? 더 그러니까 자명함의 근원 자리는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명함이 되게 가려지거든요. 확 가려집니다. 좀 되게 미묘한 사안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거지? 라는 딱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미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일을 내 욕심대로 또는 내 고정관념대로 내지는 이제 귀찮아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 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찜찜함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의 근원인 자명함을 확대시켜가지고 그 일 안에서 이 자명함이 그 일을 그 꿰뚫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학당 그 양심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단의 확충, 그리고 발보리심, 뭐 행보리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런 관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스님 얘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번뇌에 빠졌을 때 그 번뇌를, 그 망념을 무심으로 다스려서 결국 무의에 이르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번뇌에 뭔가 빠졌을 때 그 번뇌를 무심으로, 그 텅 빈 알아차리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되 결국 무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제 찜찜함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또 무념으로 하는 수행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저희 양심 성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그건데요. 요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명함, 이 자명한 느낌. 그래서 저희 저 명상에서 몰라 괜찮아 할 때는 계속 몰라 괜찮아 하면서 생각 감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 자리로 초월이 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초월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는지,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는데, 일상에서 몰라 괜찮아 할 때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자명함이 이제 감도는지를 그 좀 중심으로 일상에서 몰라 괜찮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 하고 있으면 이 자명함이 감돌고, 이 자명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이 자명함을 그 일에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준비 상태의 느낌으로 그 몰라 괜찮아 하는 거죠. 확연대공 물레수능 유교에서 하는 말이요. 마음이 탁 트여서 크게 공정한 상태에 된 다음에 어떠한 이제 사물이 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순응해서 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죠. 계속 이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를 자학하되, 단순히 생각 감정을 초월하고 평안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걸 지금 느껴지는 자명함을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몰라 괜찮아 하는, 그러면 또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평안이나 초월의 몰라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아, 또 일 생겼네 그런 마음이 탁 드는데, 벌써 또 뭔가 이제 한번 균형이 딱 이룬 거죠. 뭔가 감정이 크게 한번 요동이었으니까요. 감정 요동인다고 무조건 균형 이룬 건 아닌데, 감정이 요동일 때 뭔가 좀 약간 찜찜함이 느껴지게 좀 과하게 감정이 요동하면 그 이미 좀 중에서 벗어난 거고, 중심에서 벗어난 거고. 근데 이제 평안이나 초월의 몰라 말고 이 자명의 몰라를 하고 있으면요, 내가 확연대공 물레수능하겠다, 이 자명함은 본체와 작용을 관통한다,
이 자명함으로 인해서 그 본체의 근원도 알 수 있고 또 이 작용도 내가 이 자명함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나 하나 모두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어떤 일이든 자명함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준비 자세의 느낌으로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을 자명하게 감돌고 있으면 그때 어떤 뭔가 일이 탁 닥쳤을 때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 자명함으로 내가 이 일을 처리하려고 마음이 탁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에 대해서 접근도 좀 심리적 거부감 없이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처리도 이 자명함을 계속 확충하는 쪽으로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자명함을 유지하면서 그 일에서 어떤 게 최대한 자명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볼 때 그 양심 성찰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자명찜찜 느낌을 중심으로 그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도 내려보고 그리고 요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 감정을 옮겨가면서 생각해보면서 최대한 찜찜함이 덜한 선, 최대한 자명한 선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텅 빈 알아차리는 자리, 자명함의 근원, 이 근원이 그 일에까지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참나가 행한 거지. 그 자명함이 중심이 됐으니까요. 나는 그 자명함을 뻗어나가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드는 작업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했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무의로 했다. 뭐 아니면 그냥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죠. 그렇게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명함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본체, 그리고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 생각, 감정, 언행, 그리고 다양한 일들의 영역, 그 모든 걸 자명함으로 이제 꿰뚫는다라고 접근하시면 좀 더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자명함이 참나다라고 얘기한 게 획기적인 그 표현 방법이지 않나. 참나의 그 비밀을 더욱더 드러낸 그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는 참나를 가지고 무념, 무심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가 규봉 종밀 스님 때 이제 참나가 알아차림이다 라고 이제 그게 이제 규봉 종밀의 스승 하택 신의 선사가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냥 규봉 종밀 스님이 대표적으로 알렸죠. 근데 그게 참나가 알아차림이란 게 그 획기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나를 잘 설명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의 더 설명인 것 같아요. 참나가 이제 자명함이다라는 거. 그 느낌 가지고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되게 예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참나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는 거 그거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나 접속을 하니까 양심도 좋아하고 참나를 느끼면서 그 순간 기존의 복잡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그 상태로 좀 쉬고 있는 그 자체 그건 에고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뭐 에고와 참나의 이해관계가 만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참나 안에 평안을 느끼는 거를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즐기고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데 또 그것만 하다 보면은 뭐랄까요? 참나의 본체만 느끼고 있고 그 참나의 작용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불호 여기거나 내지는 좀 더 거기까지 또 온전하지 못한 부자유스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참나의 평안만 느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뭔가 양심의 찜찜함이 딱 올라왔는데 그것조차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의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좀 많이 스스로 좀 자각이 되면서 아 이건 오히려 그 양심에 좀 멀어지는 방식으로 몰라 괜찮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각이 왔달까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양심 성찰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알게 돼서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양심에 대한 원리를 좀 연구하는 쪽으로 공부를 더 의식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그 참나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참나 자체. 일단 참나의 본체라고 하는 텅 빈 알아차리는 자리. 이 자리를 먼저 체험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요. 혹시 만약 이 자리가 잘 애매하다. 그런 건 이제 계속 멘토들한테 질문 주시고 또 학당 수많은 강의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강의를 보면서 계속 이제 그 개념 정리와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자에서 아무튼 집이 정의로움을 쌓아라 하는 게 맹자의 또 주요한 수련법 중에 하나죠. 지금 얘기했던 지비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내면의 자명함을 바깥에서
온전히 이제 구현해내는 거랑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 귀찮아서 잘 못하거든요. 정신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맞닿았을 때 그 내면의 자명함을 그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끝까지 이제 그 펼쳐내는 거. 이 작업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단확충이다, 발보리심, 행보리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 이제 끝까지 해내는 게 사단확충이고, 또 맹자에선 지의죠. 이 의로움을 이렇게 구현해낸 거. 요런 한번 관점으로 하나하나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명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명상에서는 몰라만 하고 존재만 하고 하면 그대로 자명함에 개합이 되고, 그 느낌이 사실 자명함에 접속한 게 자명함을 구현한 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냥 그 현상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생각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자명침침의 느낌을 두고 최대한 찜찜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찾아서 생각을 딱 정리해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자명함이 그 사안에 드러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나의 원리가 현상계에 구현되는 거다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아요. 애매할 때, 그때 저희는 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다가 좀 덜 생각하고 그냥 행하거나, 내지는 생각을 피하거나, 내지는 성급하게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거나, 그걸 참나의 자명함을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섣불리 단정하고, 내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불필요하게 유보하고, 또 회피하고, 그런 것 자체에서 또 찜찜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또 찜찜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해보고, 그러면서 누가 판단하더라도, 성인이 판단하더라도 이렇게 아니고는 판단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 선까지 밀고 나가보면은 그 지혜가 엄청 늘죠. 그럴 때 양심성찰도 잘 활용하고요. 시작할 때 좀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다시 조금 일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자명함을 그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현해내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학당이 그 아공, 법공, 구공의 내용도 공부하고, 또 조금 더 이제 그 실천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면요, 결국에는 어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좀 참나로 돌려가지고 그 14조 실천, 14조를 실천하는 그 습관을 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마음을 참나로 돌리고 14조를 실천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습을 들이는 거죠. 14조를 실천하기 위해서 참나를 체험해야 되고, 결국에 참나를 체험해서 14조를 흔쾌히 실천하려면요, 좀 그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기분 좋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가 몰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뭐 하나에 몰입하는 거. 그리고 뭔가에 몰입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쉬운 대상이 참나죠, 참나. 참나는 우리가 늘 느끼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개별 구체적인 몰입이 잘 되는 대상은 그때그때마다 또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나의 몰입은 누구나 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참나에 몰입해서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이용해서 14조를 실천하고, 요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표현하면 요렇게도 표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또 지혜가 늘죠. 좀 아공, 법공, 구공에 대한 지혜가 늘고, 그러면은 더 이제 몰입과 참나각성, 그리고 14조 구현이 더 쉬워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참나각성을 중심으로 지혜와 실천, 이걸 계속 늘려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14조를 잘할 수 있는 습관을 좀, 그래서 이건 스스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또 많이 만들면 좋아요. 내가 요럴 때는 항상 요렇게 행동하면은 더 14조를 잘하게 되더라. 또 요런 순간에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더 14조를 잘하게 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어디서 나온 유행어인지 모르는데 오히려 좋아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 그냥 뭔가 일이 탁 벌어졌을 때, 기분을 싹 긁는 순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참나각성하고 오히려 좋아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걸 통해서도 분명히 또 얻는 게 있거든요. 뭔가 또 배우는 게 있고, 나한테는 지금 이 순간 기분 나쁘고 손해지만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못 보던 관점, 또 내 예상과는 또 다른 방향,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좋아 라고 하고, 그 순간 더 14조를 뭔가 더 하는 그런 느낌? 아무튼 대표님도 아무튼 다양하게 그 14조를 삶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나
개별 구체적인 팁을 많이 주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삶에 적용시켜 오면서 그 나만의 계속 삶을 그 14조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편들을 스스로 많이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찜찜을 느낄 때는 참나와 접속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찜찜을 느낀다는 것도, 왜냐면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대상에 굉장히 집착해 있을 때는 내가 그거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찜찜함 없이 그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찜찜함도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좀 참다를 자각했을 때 그 찜찜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찜찜 자체가 참나의 신호기 때문에요. 찜찜 자체가 참나의 신호니까 참나를 느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찜찜함을 무시하지 않고 이 찜찜함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거. 이 찜찜함에 대해서 나는 이 찜찜함의 원인이 어떠니까 나는 이 찜찜함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면 지혜가 늘어요. 그게 또 본체의 자명함을 이 현상에 확장시킨 거죠. 사단 확충한 거죠. 그만큼. 또 그거대로 또 실천도 해보고, 그러면은 더 확충이 된 거고, 그러면은 더 참나 본체와 작용을 다 아우르게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찜찜함 느낄 때 그 찜찜함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내가 이 찜찜함을 몽땅 다 자명한 쪽으로 향하게 하겠어 라고 하면은 역량에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 찜찜함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 없는데, 내가 이 찜찜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튼 상황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찜찜함이 올라와서 지금 이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게 이 찜찜함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까지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내 양심의 찜찜함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나는 지금 내 상황상 요렇게밖에 못하겠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는 요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로까지 생각을 좀 정리해 놓으면은 또 그 순간 마음이 또 자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찜찜함을 이용해서 이 자명함을 이제 그 확장시켜 놓은 거죠. 요렇게까지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조스님이 얘기했듯이, 번뇌를 만났을 때, 망심, 번뇌를 만났을 때 무념으로 그걸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다스림으로써 다시 무위로 향해야 된다. 무위로 향할 때까지 그걸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런 찜찜함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게끔, 찜찜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게끔까지는 내가 생각을 좀 계속 자명찜찜의 느낌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찜찜함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 찜찜함을 완전히 이제 없게끔 100%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그 찜찜함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 양심 구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 양심을 구현해야 된다. 양심 지킴이다. 다들 양심 지킴이시잖아요. 일상에서 어떻게 양심을 지켜야 되나? 라고 또 근원적으로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학당에서 얘기하는 그 몰겐자 14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면의 자명함을 또 일상에서 구현해내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팅, 오히려 좋아 느낌 알겠다고 하시네요. 안배되어 있는 거, 에고는 올랐는데 참나에 접속해서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네 하는데, 예, 그쵸.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진짜 보면은 뭔가 벌어진 거로 인해서 하늘이 나한테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뭔가 이상하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뭔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고집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냥 내려놓고도 오히려 좋아,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고 다시 깨어있는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하늘이 요렇게 한번 요걸 해결해 보라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읽어내고, 그럴 때 또 그 혹시나 하면서 그 관점으로 할 때 또 뭔가 예상 이외로 뭔가 또 일이 쉽게 해결되거나 뭔가 더 예상 이외의 결과가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늘의 신호를 내가 되게 막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 참나가 늘 흐른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참나가 늘 흐른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보통 이제 확철되어 그 단계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 전에는 인위적으로 뭔가 참나를 자각하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참나를 자각하는데요. 아까 그 몰라 괜찮아든지 내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참나 접속을 통해서 참나를 느끼죠. 그래서 참나가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체험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개념적 이해, 그런 게 다 만나서 양질 전환이 일어나서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참나를 자학하려는 그런 마음 없이도 본래 참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늘 참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나를 투철히 알게 된 상태의 어떤 기상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 그 느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또 표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표현에 또 혼란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참나 체험을 투철하게 해서 내가 본래 참나다라고 알게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실천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참나를 느끼는 노력이 거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원할 때 참나 접속이 되고, 참나의 접속의 게이지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게 되죠. 참나 접속과 참나의 그 접속의 게이지 조절, 이런 게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근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자유롭게 더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참나 체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공부하는 초반에서는 계속 참나 자각을 자주 하고, 그리고 좀 더 유지해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정리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늘려나가면 좋아요. 짧게라도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참나와 에고 구별을, 이걸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참나인가 그게 좀 애매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자명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 참나 에고 이 구분에 있어서도 좀 자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걸 퍼펙트하게 자명하게 구분됐다라고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참나는 이렇고 에고는 이렇고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참나를 자학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참나를 놓쳤다, 이런 거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짧게라도 자주 참나를 자학하는 게 좋아요.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참나를 자학하는 체험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좀 이렇게 길어질 때 손쉽게 참나가 길어지네 라고 그런 느낌이 들면은 좀 더 이제 의도적으로 참나에 접속하는 길이를 늘려보고요. 늘리다 보면은 계속 어느 한계 이상으로 계속 참나 체험이 좀 늘어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맘만 먹으면은 그냥 이 상태를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진짜 하려고 하면은 이 상태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다. 오늘 출근 안 하고 내가 요것만 하면 하루 종일 요것만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상태가 오면은 그게 이제 한 3급, 4급이죠. 학당에서는 그 양사. 그리고 이제 그 체험에 더 안주하다 보면 그 양질 전환이 오면 이제 확철대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이제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난 본래 이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학당이 1급, 확철대오, 정사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늘 참나가 흐른다, 확철대오다 라고 하는 거는, 참나를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형이하학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체험의 맥락에서 내가 참나를 계속 느낀 거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현상계의 맥락에서 참나 체험을 유지하다가, 그걸 이제 유지하다가 보니까 그런 개별 구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본질,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참나인데, 형이상학적 본질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는 그 전까지는 어떤 참나 체험 자체가 체험의 측면에서 좀 뭔가 관찰이 된다고 할까요? 체험의 맥락에서 참나를 이해했는데, 체험을 기반해서.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 참나 자체가 그냥 선험적인, 어떻게 보면 본질, 선험적인 이데아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나는 영원불멸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에 좀 그런 의심 가진 분들도 있어요. 참나를 내가 느끼는 건데 나 죽으면 참나도 사라지지 않나? 나 태어나기 전에는 이 자리 없지 않았나? 라고. 나 죽고 나서 이 자리 참나 있다는 거 다들 인가가 되시나요? 이거 인가가 되면은 꽤 상당히 깊은 차원으로 인가가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할 때 참나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가 그 느낌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은 체험의 본질, 참나의 더 본질적인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것이라는 거,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의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
이 원리가 우리 태어나기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죽으면 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원리가 사라질까요? 네, 안 사라지겠죠. 이거 되게 선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우주에 있는 거예요. 우주 근원적으로 그 있는 원리가 지금 형이하학적으로 우리 의식 안에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선험적인 원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좀 후천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한데, 그 제 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느끼는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 참나를 자학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자학하다 보면은 이 자리는 그냥 나를 초월하는 자리고, 이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선험적인 그냥 의식이구나 라는 그런 자학이 투철하게 옵니다. 그때 이제 사실 어떠한 체험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이 자리는 이제 선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이 자리가 있었구나. 우주가 사라지더라도 이 자리는 존재하구나. 이 자리는 그냥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험적인 자리, 이데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적 변환이 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또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이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걸 체험적으로 원할 때 참나를 자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충분히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또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이게 자유로워지죠. 참나에 대해서. 내가 곧 우주였다. 내가 곧 우주의식이다. 내 안에 주인공이 우주를 굴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질문에 14조를 하더라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까지 포용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본체의 자명함, 이걸 다 초월했을 때 내면에 느껴지는 자명함을 그 사람을 대할 때 확장시키는 거죠. 그 자명함을 확장시키는데, 분명히 내가 싫은 사람이니까 그냥 쌩까야지, 포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때도 뭔가 찜찜함이 올라오겠죠. 내 내면의 자명함이 온전하게 확충이 되지 않고 찜찜함이 느껴지는 것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최대한 덜 찜찜할까, 최대한 더 자명할까, 그 선을 그 참나각성에서 내면의 자명함 느낌을 느끼면서 그걸 한번 확 더 드러내보는 거죠. 더 뽑아내보는 거죠. 이리저리 양심성찰해보면서. 그래서 성인이 와도 이 이상 딱 생각 정리해서 판단하지 못하겠다. 물론 더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때 느낌상 더 자명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딱 선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양심이 온전히 이제 확충된 겁니다. 그걸 이제 양명학에서는 이제 양명은 치양지라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공부입니다.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 좀 꺼려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애매한 사안에서 그 내 내면의 직관은 선명한데 개별 구체적으로는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면의 그 선명함을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게 정토 확장이죠. 정토 확장이고 양심 구현이고. 이럴 때 이 깨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그 깨어 있음이 더 깊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깊어지는 게 느껴지고 본체와 작용이 통으로 느껴지고, 이러면서 또 법공이 느껴지는 거죠. 본체와 작용이 통으로 느껴지고, 또 그런 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자명찜찜만 잘 구현해내면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이런 직관까지도 나중에 이게 쌓여가다 보면 더 선명히 올 수도 있고, 또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구나, 구공의 감각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상황, 애매한 상황이 있어야 돼요. 내 양심이 어디까지 더 밝아질 수 있는가를 보려면 계속 애매한 상황이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못 보던 양심의 구현도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오판에서 또 이제 에고의 탐진치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계속 그런 도전에 있어서 양심으로 한번 직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요. 존재, 알아차림, 참나이니 생각, 감정, 오감도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나오네요. 여기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게 법공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쵸, 이 법공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저희가 참나를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참나를 체험하면 생각, 감정을 초월하면은 참나를 느끼는데, 참나를 느낄 때 이 주객이 좀 사라집니다. 이 주객이 사라진다는 게 좀 쉬운 말로 해서 분별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네 저거네 따지는 거, 나와 남 따지는 거, 그리고 보는 나, 보는 대상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존재만 하는 상태가 참나를 체험한 상태죠. 주객이 사라진 상태.
그 주객이 사라진 상태를 중심으로 이 변하는 자리, 변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을 느끼다 보면은 그 참나 자리를 통해 이 생각, 감정, 오감이 기반에 있고, 이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 자리와 사실 본질적으로 그 통으로 하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전에는 생각, 감정, 오감을 분리하면서 참나를 어떻게 보면 자학했다면요, 사실 참나는 생각, 감정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이 생각, 감정을 초월한 본체 자리와 이 생각, 감정, 오감, 이 모든 게 참나구나. 참나의 본체적인 측면, 작용적인 측면이 있구나. 본체와 이 작용, 이게 한 근본이구나. 참나의 본체가 바로 작용이고, 이 작용이 바로 본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직관들이 옵니다. 근데 이게 참나를 느끼면서 이제 계속 존재해보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느끼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가 통으로 느껴지고 둘이 아니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참나 자리의 자명함이 이 생각, 감정, 오감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나 자리의 이 신성함이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에서도 있는 그대로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정신없이 또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되는 부분 좀 추려서 한두 개라도 또 가져가시면 보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금요일 귀한 시간에 또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